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중독이든 계속 공급이 되어야 유지가 되잖아요? 이 관계를 움직이는 관심과 반응이라는 연료, 이 공급이 줄어들거나 딱 끊기는 순간 엔진은 삐걱거리다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부진단 컨설팅. 혹시 지금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반성하고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이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대체 저둘 언제 헤어지지? 스스로 끝내는 날이 오긴 오는 걸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겁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이 관계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작동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주변에서는 보통 뭐라고 하나요? 아마 다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소송 걸어, 압박해서 아주 괴롭게 만들어버려. 그럼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고 또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소송 같은 걸로 외부에서 압박을 가하면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이상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그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중독을 더 강화시키는 자극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압박이 소용없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핵심은 압박이 아닙니다.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연료로 움직이는지 그 엔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근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외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수한 사랑이나 낭만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관계 중독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시스템에 훨씬 더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사람한테 중독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얻는 관심과 반응이라는 아주 짜릿한 자극에 중독된 상태라는 거죠. 그럼 이 중독을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연료는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야 같은 칭찬, 들킬까 말까 하는 짜릿한 설렘, 그리고 아주 즉각적인 성적인 반응까지. 이런 자극들이 계속 오가면서 뇌에 강력한 보상 회로를 만들고 이 관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되는 겁니다.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중독이든 계속 공급이 되어야 유지가 되잖아요? 이 관계를 움직이는 관심과 반응이라는 연료, 이 공급이 줄어들거나 딱 끊기는 순간 엔진은 삐걱거리다가 결국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대체 이 연료가 언제 어떻게 끊어지느냐? 이게 그냥 감정 싸움하다가 우연히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구조적인 분기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고 현실 자각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내 인생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관계를 끊어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좀 드물고요. 훨씬 더 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두 번째, 연료 고갈입니다. 서로에게 주던 짜릿한 자극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 순간 관계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상관녀가 만나자고 조를 때 남편이 자꾸 집안일을 핑계대면서 거절한다고 쳐요. 그럼 상관녀는 어떨까요? 자기가 받던 관심이 줄어드니까 불안해지고 금단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남편이 어떤 반응을 원할 때 상관녀가 오늘은 피곤해 하면서 시큰둥하게 굴면 남편은 이거 재미없네 하면서 흥미를 잃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막 화내고 싸우고 감시하고 이런 걸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딱 그거랑 같아요. 무작정 굶어서 살 빼는 다이어트요. 당장은 체중계 숫자가 좀 내려갈지 몰라도 식습관이라는 근본적인 구조는 그대로잖아요? 결국 요요 현상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관계도 더 교묘한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외도라는 관계의 구조 자체를 깨트리는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방어는 그만하고 이제 공격으로 전환할 시간입니다. 연료 공급 라인을 아예 끊어버리는 4단계 전략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내 감정적인 반응을 최소화해서 연료 공급을 막는 거고요. 둘째, 잠, 식사, 일 같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해서 현실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셋째, 어떻게 할지 명확한 규칙을 정해서 불확실성을 없애고, 마지막으로 넷째,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단 하나의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바로 아내분의 회복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모든 것의 끝입니다. 아니 왜 내 회복이 그 사람들 관계랑 상관이 있다는 거지 싶으시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불안하고 분노하고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 그 반응조차도, 심지어 그 부정적인 반응조차도요, 남편에게는 아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는구나 하는 왜곡된 관심, 즉 그들의 중독 관계를 유지시키는 또 다른 종류의 연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 중에 딱 한 문장만 기억하셔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나의 반응이 그들의 연료다. 이걸 깨닫는 순간 모든 게 달라져요. 나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이 관계의 연료 밸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반응이 그들의 연료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오늘부터 이 연료 밸브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내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계속 쏟아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밸브를 단호하게 잠그고 그 에너지를 오롯이 나 자신의 회복과 일상을 되찾는 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시간은 이 연료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